네,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어떤 우리 몸의 현상을 이제 생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흐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인체 경락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뇌과학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이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연구한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주역 참동기의 지금 책의 13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단 수련이죠.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의 각각 이름이 있고, 그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났느냐를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발췌해서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기조원이다. 134페이지예요. 이거는 이제 오행과 오장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삼화치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기신이라는 인체의 세 가지 보물이 이제 이런 기경팔맥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하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뭐 꽃이 보인다든지 빛이 보인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일종의 정확하게 그게 그건지는 뭐 검증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경락을 가지고 경락의 변화가 인간의 의식의 변화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임동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에서 1부터 10까지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1이 태극이고, 2가 음양이고, 3제, 사상, 오행, 육기, 뭐 치료, 팔괴, 구궁, 그다음에 십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동맥이라는 것은 음양을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중맥이라는 것은 음맥, 양맥 사이에 이제 중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극에 해당하는 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경팔맥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경락과 경혈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 이제 기경치료법이 있고 일반 정경치료법이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이 12정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경이라는 것은 이제 임동맥을 포함해서 8가지 이제 기경을 말하는데, 항상 정과 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론이라는 책에서 질병을 판단할 때도 경병과 잡병을 나눴습니다. 경병인가 잡병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경서가 있고 그냥 일반 잡서가 있다고 본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의학이라든지 뭐 관상이나 어떤 풍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술수로 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병에도 경병이라는 게 있고 잡병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경병이라는 것은 6가지 육경병을 이제 설명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경병과 잡병이 있듯이 경락에도 정경과 이제 기경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이제 육근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뭐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용어지만, 안의비설신이 육근의 어떤 변화, 결국은 이제 감각기관이라든지 어떤 운동기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기관들의 변화가 있을 때, 경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장부의 변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감각 기능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변화가 있을 때 인체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정기신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수련 과정에서 변화되는 생리학적인 요소로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천진 삼재 원리에 의해서 정기신이라는 게 나눠지는데요. 이 삼화치정에서도 정기신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의 과정 자체가 이제 정기신을 근간으로 한 설명인데요. 책에 보면은 123페이지에 보면 내단 수련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보통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체 내 기본적인 이제 음액이 있죠. 음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과 일반 체액을 말합니다. 뭐 림프액, 혈액, 그다음에 점액 이런 것들을 다 음액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이제 했었냐면요. 음액이 원정화되고요. 그다음에 원정이 양기화되고, 여기서 음액과 양기는 우리가 흔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생리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원정을 양화시키는 과정에서 양기화되고, 이 양기를 단련해서 원기를 만들고,
이제 원기가 이제 연기 화신의 단계에서 원기가 이제 식신을 다루는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식신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신이 두 가지가 있어서 식신과 원신으로 나누거든요. 식신은 우리가 그 인식 작용할 때 그 알식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아르마리로 파악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이죠. 이 식신과 그러니까 원신, 원정, 원기는 이 인식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식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현재 의식이라고 본다면 그 원신은 그 인식되지 않는 선천의 원신. 그러니까 선천의 원신이 우리가 인체가 발생하면서 후천의 식신으로 작용을 한다고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기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을 말하는 거죠. 이 그래서 원래는 인식되지 않았던 선천의 원기가 있는데 이 원기가 작용해서 이제 후천의 양기로 이제 표현된다는 겁니다. 양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대사해서 에너지화시키고 다시 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이런 어떤 대사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양기, 음액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음액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당을 이제 ATP로 해서 에너지를 쓰면은 양기화 된 거고요. 이걸 다시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면 이제 음액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인식되지 않았던 선천의 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원정을 우리 몸에 어딨냐고 말하면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 원정이 이제 후천에서는 이제 음액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정을 그러니까 이 음액을 다시 원정으로 돌리고 이 양기로 표현되는 것들을 다시 원기로 돌리고 식신을 원신으로 돌리는 게 그 선천으로 통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신으로서 어떤 선후천 과정이라든지 그 생리적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통섭이라든지 참동의 관점에서 거의 한의학이나 어떤 선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서양의학에서나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상 지금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서도 이 뇌과학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 이제 공약을 했고 그 게놈 프로젝트에 막 그 전 세계 이런 연구진들이 참여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뇌 지도를 그리고 하는데 이 뇌과학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옛날에 그 간질 치료할 때 이 좌뇌하고 우뇌가 뇌량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두 신호가 계속 교차하면서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가 혼잡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간질로 표현되는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뇌량을 절단을 합니다. 예, 뇌를 좌방구와 우방구를 자르는 치료를 했는데 그 간질이 치료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정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에 있어서도 중풍도 특정 부위의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의해서 그 기능이 마비됐을 때 물론 뇌는 그 완벽하게 그 부분이 다 망가지면은 이제 그 기능을 못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다른 우회로를 또 찾거든요. 뇌 신경섬유가. 그런 우회로를 찾을 수 있는 거를 뇌 가소성이라 그러는데 이 가소성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크고요. 나이 들수록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팔을 못 쓰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재활 치료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 그 가소성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침이나 뜸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요즘에는 이제 DBS라 그래가지고 Deep Brain Stimulation이라는 이제 치료법들을 이제 쓰게 돼요. 이게 예전에 뭐 실험 같은 거 해보면 주위에다가 쾌락에 해당하는 그 뇌 부위가 있어요. 그 쾌락에 해당하는 부위에다가 결국은 이제 뇌라는 게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전기 신호로 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가기 때문에 그 뇌 쾌락 부분에다가 쾌락 부분에다가 이제 그 전기 침을 그 사실 그게 또 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제 뇌침 형태로 침법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데 그 쾌락 부분에다가 침을 꼽고 이 레버를 누르면 이제 그 부분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 쥐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밥을 줘도 뭐 교미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성이 들어오든 뭐 해도 계속 그걸 누르다가 진짜 쓰러져요. 그 쾌락하는 부분에 전침이 연결돼 있는 누르면 이제 그 자극이 오니까 이 쾌락이 느껴졌다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표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지만 이걸 제어를 못해요. 자기가 제어를 못하고 계속 누르다 쓰러지고 누르다 쓰러지고 모든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마약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중독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뭐 안 좋은 건 알지만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누적되는 여러 연구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뇌의 어떤 영역이 실제로 우리의 정신 작용, 그다음에 우리의 생리적 현상에 굉장히 1대1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뇌가 부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전두엽 중에서 앞쪽이다 해서 전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관이라고 해서 그 이 뇌관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뭐 숨을 쉬거나 뭐 혈압을 유지하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파충류의 뇌라 해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 이 변연계 쪽이 있습니다.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를 느낀다든지 뭐 쾌락을 느낀다든지 이런 감정이에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제 이런 그 감정의 뇌가 있다면 또 하나가 이제 대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고를 하거나 뭔가를 인식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 종합을 할 줄 압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기존의 모든 정보를 뽑아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그 굉장히 느려요. 한 30대, 40대, 50대까지 발달하는데 여기서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 뇌의 신경이 수초화라 그래가지고 이게 뇌 신경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머리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건데 이제 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예를 들면 대전이면은 대전이 그 뇌신경의 머리라고 그러면 그 가지는 저기 스페인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실제 크기로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크기가 뇌세포 머리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근데 이제 수초라 그래서 거기 이제 수초가 이게 피막이 쓰여지지 않으면 전기 신호가 다 분산돼 가지고 신호가 굉장히 느리게 가는데 그 수초가 되는 게 그 전기 신호가 그 빨리 흐르게 되면서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하거나 사고를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전초가 되는 거죠. 근데 전전두엽은 그게 굉장히 느려요. 한 30대, 40대에도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30대, 40대, 50대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이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뇌과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특징은 저 전두엽에 있는 거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도 이 뇌과학에서는 그 뇌 신경 세포들이 수조 개가 있잖아요. 이게 몇 개가 바짝바짝바짝하다 끝나면은 의식화되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양 이상과 일정한 시간 이상이 전기 신호가 진행이 돼야 그 이게 의식화가 되는데 의식화 안 되는 건 다 무의식이죠. 다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깨달음이든지 어떤 정신적 현상의 생리적인 현상을 서양 쪽에서는 이제 일찌감치 주장한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격언 붙여놓고 막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쳐다보는 것 중에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예, 그 말 한 사람이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실용주의 그 프래그머티즘을 이제 주창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의 핵심은 우리가 의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 내부에 어떤 영적인 그 완성이 이미 내재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가 진화되면서 의식도 진화돼 있다 돼 왔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이제 정신적인 것들을 우월하게 믿고 싶잖아요. 왠지 우리는 정신적인 동물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진화대에 의해서 발달되어 왔다는 거죠. 원래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뇌가 발달하면서 그 신경계가 진화되면서 정신이 의식이 발달해 의식 또한 진화해 왔다. 그러니 옛날부터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웃으면 개발된다는 거예요. 웃어서 행복을 개발해야지 어떻게 행복해야지 웃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신경 진화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미국 하버드대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그 티벳의 승려들 10분을 모셔다 놓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그 펑셔널 MRI라든지 이제 그래서 뇌 변화를 체크를 했더니 그 통제를 그러니까 일종의 억제죠. 억제 신호를 극도의 억제 신호가 다다랐을 때 뇌에 갑자기 순간에 이 우리가 뭐 그 깨달은 분들의 표현들 보면 이제 갑자기 순간에
뭔가 확 열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뇌에서는 극도의 억제 상태가 되면은 뇌신경이 전체가 한 번에 그냥 확 열리는 시점이 올 수가 있답니다. 그때 그 우리가 이제 자아라든지 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부와 나의 어떤 분리된 의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런 어떤 그 초월 의식의 상태를 이제 뇌과학에서 계속 이제 탐구해 가는데 아직 뭐 답이 나온 건 아니고 완전히 다 파헤친 것도 아니지만 이 내단과 외단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완성 이런 것들이 경락생리라든지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기전들을 이제 밝혀 나가는 것이 그 하나의 이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역 참동계에 그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주역에 관련된 역사상과 그리고 황로 사상과 이제 노화 사상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33페이지서부터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대역 사상이라고 해서 보통 대역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이 주역 참동계의 원문에 이제 대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역과 황노와 노화 이 세 가지를 참동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대역이라고 그러고 그 조선조의 서명응이라는 그 이제 관직도 굉장히 많이 지내시고 또 보만제 총서라는 그 총서 어떤 전집류 같은 것들을 내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분이 또 그 유학자이면서도 참동고라는 이제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동계를 이제 분석한 책인데 이분은 그 또 한편으로는 주역 참동계가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이 괴를 그리기 전에 그 획전역이 있다 그러잖아요. 획을 그리기 전에의 역이 있고 그리고 그 획을 그린 이후에 근데 뭐 괴사를 붙이고 효사를 붙이고 뭐 시빅을 짓고 하는 획 이후에 어떤 역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천역과 후천역으로 나눠서 선천역은 사실상 이제 말로 전해지는 이 글로 전해지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방외가로 전해지다가 위백양을 통해서 주역 참동계로 표현이 되고 이후에 예를 들어 소강절이라든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후천역은 이제 공자에 이어서 이렇게 뒤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의리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온다고 보는 건데 거기서는 그 주역이라는 거는 후천역이다. 그 선천역을 설명한 주역 참동계에서 주역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역참동계라고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역 참동계는 선천역을 추구한 이제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상수역학적 내용들이 이제 기본 어떤 줄거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책을 보시면은 상수역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괴기설이죠. 괴기설. 괴기설이라는 것은 이제 괴에다가 어떤 기후, 시간적 요소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년이 뭐 4계절, 그다음에 12개월, 365일을 다 괴와 효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들을 이제 괴기설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런 괴기설에 이어서 그 한나라 때 이제 경방의 그 납갑설이 나오거든요. 이 한의학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동양학에서는 이 갑을병정 자축인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60갑자를 가지고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를 모두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든 하여튼 60갑자가 붙일 수만 있으면 이것들은 모든 이제 다 숫자화되고 또 그게 다 시간적 요소하고 공간적 요소를 가지고 뭐든지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괴에다가 납갑 그러니까 이제 그 간지를 붙이게 된 거는 이제 경방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팔괴 건이면은 이제 건은 오행상 금이고요. 오행상 금인 이유는 오행의 어떤 순환상도 그렇고 선천과 후천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금으로 보게 되는데 그 팔괴 낙갑도를 보시면은요. 위에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 있죠. 팔괴 낙갑도는 이제 39페이지에 보시면 보통 외울 때 이제 건근갑자 자인진 외 이모 오신술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괴상으로는 학계 네 개가 갑이고 외계가 임 그리고 이제 초요서부터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그 납지가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놔야 육효라든지
그 괴를 이 청간과 지지로 바꾸는 일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를 이제 경방이 이 이론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이제 월체라 그래서 달의 모양을 보고 이 괴상에 그 청간과 지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 옛사람들이 이제 그 달의 모양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이런 모양을 띄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우리는 이런 양생과 섭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왕태 의서, 마왕태 의서는 그 한나라 때의 어떤 그 고관의 분묘인데 여기서 출토된 이제 그 의서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그래서 달이 상현달이냐 하현달이냐, 그다음에 초승달일 때, 그리고 월식일 때, 일식일 때에 따라서 그 양생법도 그렇고 내단에 우리 화우라 그러죠. 불을 지피는 과정을 화우라 그러는데 화우라는 건 이제 호흡하고 의식이죠. 내단에서는 호흡과 의식이고 외단에서는 풀무질을 해가지고 그 바람을 이제 넣어주는 것을 화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달의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갑과 납지는 경방이 창시한 것이고 이 달의 모양에 따라서 했다는 거고요. 첫 번째 건공감리 정로 약물설이라는 것은 정로라는 것은 이제 화로입니다. 화로. 외단에서는 그야말로 불과 가마솥이고요. 가마솥 뚜껑 뭐 다 나옵니다. 가마솥 뚜껑 안에 물을 넣고 약물도 넣고 밑에 화로를 불을 떼는 이런 것들을 다 괴로 설명을 해서 분석을 해놨고 내단에 있어서는 그 인체가 건곤인데 그 거기에 약물이 감리라는 약물을 어떻게 그 재련을 해서 내단의 수련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곤감리의 네 괴를 가지고 외단에서는 그 솥과 화로, 내단에서는 그 인체와 그리고 약물, 약물이 또 이제 심장과 신장의 심화와 신음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상징을 이용해서 그 논리를 이제 설명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12괴 소식괴라 그래서 그 12개 괴의 어떤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지뢰 복괴에서부터 임계, 택계, 대장, 쾌, 건구, 둔비, 관박, 곤으로 해서 그 양효가 하나씩 차올라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12소식계라 그러는데 소식이라는 게 이제 소식을 전한다. 줄어들고 늘어난다. 이제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역 참동계의 그 각 장별로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49장의 그 삭단이 복 여기서 이제 부라고도 읽어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괴이기 때문에 삭단이 복은 양기시통이다. 출입무질이고 이표미강이라. 황정건잔이 존의 자창이라 해서 이 복괴에서부터 쭉 지택림, 지천태, 뇌천대전에서 이 12소식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12소식계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꾀를 가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12개월 이제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한의학의 양생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 계절별 각 그 괴에 효가 그 납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체 장기의 어디를 어떻게 양생하고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2소식계가 12개월의 어떤 그 과정들을 설명했다라면 그 주야 60개 화우설이 이제 상수역학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60개 화우설은 표 4, 그러니까 44페이지 표 4를 보시면은 1일서부터 30일까지를 해서 아침께 저녁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그 의역학 쪽 양생서에서 보면은 아침께가 이러하니 어느 장기를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양생법을 실천하라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 역사상에서 기본적으로 주역 참동계에 응용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공공감리에 의한 종로 약물설과 그다음에 월체 납갑설, 그다음에 12소식계설, 60개 화우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황로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황로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도덕경의 문구들을 많이 따와서 설명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은 45페이지 밑에서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도덕경의 실제 5장에 천지지간의 기후 탁약이라는 이 탁약이라는 어떤 뭐 보통 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탁약이라는 어떤 용어라든지 그 위에 도덕경 8장이나 11장
도덕경 14장. 그래서 실제 그 도덕경에서 문구를 차용하거나 주역에서 문구를 차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표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도덕경에서 그 도덕경을 배경으로 황로 사상을 이제 연결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황로의 사상을 연원으로 이제 드러낸 본격적으로 이제 그 표명한 구절들이 또 많이 있죠. 여기 이제 46페이지 이제 하단에 보면은 그 인용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황로 사상의 연원을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그 자기를 기르고 그다음에 안정하며 허물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 근원적으로 참동계에서 주역을 논리로 삼아 황로의 사상을 이 내단과 외단의 형태로 목표로 추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그 도덕경 3장에 보면은 그 마음을 비우고 허기심 실기복이라는 이제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기심이라는 것은 이제 안정 허무의 어떤 그 마음 수련을 얘기한다 그러면 실기복이라는 구절 때문에 그 이런 내단 수련이라든지 이 구절 자체가 어떤 성명상수의 기원이 된다라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잡념을 다스리면서 아랫배 단전에 이제 기를 모은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돼 있다고 하는 거죠. 배를 실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배불리 먹는다는 거하고 다르니까요. 네, 세 번째가 이 이제 노화 사상인데요. 노화 사상은 그 주역 참동계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이제 어떤 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노화 사상은 이제 추후 이제 두 번째 강의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노화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외단과 내단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연금술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이 주역 참동계가 가장 이제 오래된 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연금술은 그 심지어는 그 우리 주자학에 이제 주자 선생님께서 그 근데 연금술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그 이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신 있게 잘 연구를 안 하게 되나 봐요. 왠지 그 혼자 그 조용히 집에 들어가가지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지 주자 선생님도 그 본인의 주역 참동계 고의라는 책을 쓸 때 본인의 이게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그 공동묘사 추훈 이렇게 좀 가명을 써가지고 자기의 그 저거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그 송나라 때나 조선기에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나름 합리적인 그런 어떤 철학 체계로 재변모되는 과정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주자하고 굉장히 그 유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서양에도 있었어요. 서양에 그 데카르트의 그 물심 이원론으로 그 환원주의에 의한 이 과학의 발전의 시작을 한 이후에 바로 그 뉴턴이 나타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그걸 수학적으로 공식화시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과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뉴턴이 또 이 연금술도 그렇게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연금술 연구한 거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보통 자기가 드러내지도 않았지만은 실제로 그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연금술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과학을 시작했고 또 행성 간의 어떤 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학화한다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에서 연금술에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단과 외단의 형태로 그 동양에서는 이 노화학설이 이제 발전을 했다면 서양에서는 이제 화학과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내단적인 요소를 그 서양에서는 이제 심리학자라든지 종교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 그 155페이지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역 참동계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시도를 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내단 수련과 또 외단의 어떤 그런 재련하는 어떤 과정과 그리고 이 어떤 심리학의 변용,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 다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어떤 이제 내용인데요.
분석 심리학적 해설을 보면은 이제 후천이 선천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처음에 맨 앞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그림자, 자신의 어떤 자아에서 그 어두운 면이죠. 이런 그림자를 그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 의식에서 이런 요소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의식과 다 마주대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선도에서는 이제 양화시킨다고 표현하죠. 몸에 있는 모든 이제 음적인 사를 다 불태워서 양화시키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그래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자아가 퇴행한다고 합니다. 자아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시 그 그림자들을 그 수용하는 과정이 이제 자아를 퇴행한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그 잠재 의식에서 있는 그 분화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이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점점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이 의식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 양지로 다 나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그 수련 과정에서는 그런 몸에 있는 그 음사들이 다 태워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다 양화돼 가지고 그 전기신의 변화에서 연정화기가 그 연신환호에서 허공합도로 간다는 그 네 단계를 이것과 유비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는 제가 그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 154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면은 그 연금술책들에 나오는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54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풀무지를 멈추는 임산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 풀무지를 멈추는 임산부 그림이 과연 무슨 의미를 띠느냐, 왜 임산부가 이 시점에서 풀무지를 하다가 말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제가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서양 연금술에서도 그 호문클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호문클루스가 뭐냐면 그 작은 아이죠. 작은 아이, 소아. 그 임산부가 임신을 했다는 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는 건데, 수련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되는 그 영아라는 게 있죠. 영아. 어릴 영자죠. 영아를 처음에 이제 그 연정 화기 단계에서 기가 이제 맺히다 이게 영아가 나타나고, 영아가 점점 자라서 이제 출신을 하거나 그러니까 양신을 출신한다, 이런 과정들을 보통 그 선도서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서양 연금술에서는 이제 호문클루스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호문클루스. 호문클루스가 나타나려면 음양이 합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해당하는 그림이 그 147페이지에 보면 그림 13에 보시면은 남녀가 결합한 이후에 호문클루스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남녀 어떤 내부의 어떤 음과 양의 대극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분리상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합일이 됐을 때 영화가 출생하는데, 이게 이제 선도서에서 보면 선도서에서는 그냥 영화라고 나옵니다. 영화가 생기고 주역 참동계에서도 영화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임산부라는 게 결국 이제 영화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태를 이룬 거죠. 우리가 태식을 해가지고 다시 선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태를 이루는 것들을 그 일반 서양 연금술에서도, 그래서 호문클루스라는 그 태를 이루었고 영아를 이뤘고, 이게 풀무지를 멈추는 게 이제 그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걸 풀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무화가 있다 그래서 그 문화는 그럴 문자에서 되게 온건한 호흡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념을 쓸 때도 의념을 이제 약하게 쓰는 게 있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래서 결국 이런 의념과 호흡이 이 화후의 두 가지라면, 외단에서는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불의 온도를 얼만큼 올리고, 아니면 뭐 요리할 때도 뭐 중불로 뭐 이렇게 뭐 끓여준다, 뭐 센 불로 뭐 끓인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불을 조절하는 그 과정이 이 화후에 있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풀무지를 이제 잔뜩 끓여가지고 풀무지를 멈췄다 이거죠. 풀무지를 멈춰서 그 무화를 문화로 다시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을 하고 이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를 이제 도태를 이룬 것을 상징을 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서양 연금술에서는 이제 호문클루스라는 어떤 양신을 출산할 거고, 이 풀물을 손에 넣은 것은 그 양광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경험 안 해봤는데, 그 수련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양광이 3번 발현되는 이제 시점이 있고, 그 양광 이현 이후에는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유의로 하다가 무의로 돌려야 되는데 무의로 돌리는 과정에서 지화한다 그래요. 지화. 화우를 그쳐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화 입마가 생기거나 그래서 그 기공 수련을 하거나 이제 수련하다가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상기가 많이 돼서 주화되거나 그러니까 화우를 잘못한 거죠. 주화라는 건 이제 달릴주의 불화니까 화우에 의해서 뭐 보통 이제 상기에 의한 뭐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생기고 입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일종의 뭐 정신 착란이나 뭐 이런 정신 분열과 같은 현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화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니면 그 화우를 어쨌든 조절하는 게 그 주역 참동계에서 여러 가지 은유를 들어서 화우 조절법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이제 한번 가정해 본 거는 서양 연금술책에서 이 그림을 주역이라는 어떤 괴요의 상징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그림을 이용해 상징을 하는데 이게 그 양광 이현 이후에 어떤 지화 상태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임산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처녀였으면은 지화할 단계가 아니었던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노화 사상에 있어서 있던 내단과 외단 그리고 서양 연금술에서 그 근대 화학적인 관점과 어떤 심리학적인 연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이런 그 주역 참동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해제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역 참동계의 주역적인 내용이라든지 확로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노화 사상에 대한 그 관점이 주역 참동계를 이해하는 이제 핵심이다. 그럼 노화 사상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이거를 단순히 주역적 관점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서양 연금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심층 심리학에서 보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하고도 또 연결을 시켜보고 또 인간의 경락이 이러이러하게 구성되어 있고 경락의 변화가 또 그런 어떤 변형의 그 생리학적인 그 기초를 이용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1장과 2장에 총 그 주역 참동계와 내단 외단 사상이라는 그 일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각 장별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장별로 원래 하나씩 다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너무 어렵고 저도 사실 정확하게 다 꿰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참동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학문을 이제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문 간의 여러 가지 통섭이라든지 통합적인 관점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접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역 참동계에서 궁극적으로 수단을 삼고 있는 주역과 그다음에 확로 사상과 이런 노화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뭘 표현하려고 했냐면 내단이라든지 외단을 통한 인간의 그 육체와 정신의 완성, 그러니까 음과 양의 통합적인 완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 생리학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이제 이런 관점들을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회에서는 그 주역을 연구한 게 아까 그 서명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조선조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우리 그 학계에서는 그 중국의 어떤 원나라나 뭐 송나라 그 역대 그 주역 참동계에 대한 연구자들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주역 참동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의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 가장 중요한 그 내단 사상이라든지 이제 외단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부는 여기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